얼마 전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큰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합산 연봉 1억 5천만 원이 넘는 여의도 금융권 부부가 직장도 가깝고 환경도 괜찮은 공덕동에 집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다며 우리 세대는 살고 싶은 곳에 살지도 못하고 망한 것 같다고 한탄한 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글이 절박한 현실로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배부른 기만처럼 들리시나요? 참고로 이들이 원하는 공덕동에서 선호도가 괜찮은 20평대 아파트 시세는 15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여의도니 지하철로 10분이면은 닿는 공덕동에 집을 구하고 싶은 건 이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망이었을 겁니다. 왕복 2시간의 지옥철 대신 쾌적한 이동 시간을 확보하고 세련된 마포의 인프라를 누리는 삶은 포기하기 힘든 기본값처럼 느껴졌겠죠. 하지만 우리가 망했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소득 최상위권에 진입하고도 살고 싶은 곳에 살지 못한다는 상실감, 즉 내가 설정한 당연함의 기준이 현실의 가격표를 감당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대한민국 가구의 자산 보유액 중앙값은 2억 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순자산 5억 원을 보유한 가구는 이미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덕동의 15억 원이라는 가격표는 우리에게 상위 5% 이내에 압도적인 자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위 5%의 결과값을 평범한 시작의 기본값으로 설정해두고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패배자라 규정하며 괴로워합니다. 이러한 괴리는 소셜미디어가 박제한 전시용 삶의 양식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첫 집은 반드시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신축이어야 하고 가전은 풀세트, 차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 미리 중형 SUV를 뽑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에 수천만 원을 태우고 신혼여행은 유럽이나 몰디브로 떠나야 비로소 결혼이라 부릅니다. 여기에 주말마다 즐기는 오마카세와 호캉스라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더해집니다. 3천만 원을 모으기도 힘든 현실 속에서 이 모든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자산까지 모으겠다는 생각은 결국 미래의 나에게서 돈을 빌려 현재의 허영을 채우는 행위일 뿐입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더 가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8년에서 9년 사이입니다. 더군다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인 PIR 지수는 서울 기준으로 이미 15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5년을 모아야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모의 증여나 도움 없이 시작하는 부부가 처음부터 공덕동 같은 완성형 입지를 자가로 꿈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목표에 가깝습니다. 자산 형성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적은 저금리가 아니라 조급함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끌어다 쓴 대출은 금리 인상기라는 파도를 만나면 곧바로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짜 신혼의 기준을 부수고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명확한 행동, 강령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주거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파괴해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하려는 부부에게 공덕동 신축 아파트 자가는 인생의 최종 목적지이지 결코 시작점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축의 안락함을 누리고 싶겠지만 차라리 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외곽의 구축 아파트 매매나 빌라 혹은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시작하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거 비용에서 아낀 현금 흐름을 재투자나 저축으로 돌려 눈덩이를 굴리는 초기 가속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급지로 이동하는 사다리는 한 번에 점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계단씩 밟아 올라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하는 극단적인 지출 통제입니다. 우리 가계부에서 남들만큼이라는 단어와 소셜미디어가 만든 허상을 완전히 삭제하십시오. 카드 할부나 종잣돈을 깎아먹는 행위는 미래의 나를 약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핑계로 혹은 당장 아이가 생긴다는 이유로 신형, 중형, SUV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과잉 소비는 우리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아이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반짝이는 새 차가 아니라 부모가 확보해둔 경제적 안정감입니다. 합산 소득의 50% 이상을 무조건 저축이나 투자로 강제 배분하고 그 돈을 단순한 저축이 아닌 생존 자산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셋째,
자본의 생리를 익히는 치열한 공부와 공동의 목표 설정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종잣돈이 쌓이는 동안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자산 가치의 변동 원리를 체득하지 못하면 기회가 와도 그것이 기회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매달 부부 공동의 자산 결산 회의를 열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고 작은 성취를 공유하십시오. 1억 원을 만드는 과정은 지독하게 고통스럽지만 그 1억 원이 2억 원이 되고 5억 원이 되는 속도는 복리의 마법을 타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그 열매를 쟁취하기 위해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동지애를 발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했다고 느끼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소득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끝없는 비교 속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공덕동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라고 해서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남의 시선을 맞추느라 내 통장이 텅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내가 가진 자산의 크기에 비례하여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포기한 오마카세 한 끼와 신축 아파트의 안락함은 10년 뒤 내게 지옥철을 타지 않아도 될 자유와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결국 가장 건강하고 단단한 분은 둘이 합쳐 0원에서 시작해 1억 원을 만들어가는 그 지독하고 치열한 과정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얻은 자산은 모래성처럼 쉽게 허물어지지만 스스로 일궈낸 자산은 어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막연한 희망에 기대어 복권 같은 행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진 월급 봉투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고민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에너지를 내 자산을 한 평이라도 더 넓히는 데 쏟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10년 뒤 15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거듭나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우리가 느꼈던 비참함은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옥철의 피로와 낡은 빌라의 불편함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우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야 비로소 진짜 성장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3가지 행동, 강령을 바탕으로 우리 가족만의 재무상태표를 지금 당장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산의 숫자를 대면하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고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비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통장의 민낯을 확인하는 그 순간이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 진짜 나의 삶을 설계하기 시작하는 첫날이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화려한 껍데기를 유지하기 위해 내 시간을 팔아치우는 삶은 이제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한 자발적인 불편함은 훗날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될 단단한 자존감의 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